친구들 안녕. 저는 오늘 직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강석의 선생님입니다. 요즘에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 하나요? 그 친구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이 오면은 대부분 대통령, 과학자요, 경찰관이요, 소방관이요,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거더라고요. 유튜버. 그래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일까?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업 탑 5! 먼저 첫 번째로 찾아볼 직업은 바로 버스 차장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집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걸어가긴 조금 멀고 아빠한테 태워달라고 하자니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버스를 타게 되죠. 자, 버스 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에는 버스 카드가 들어있죠. 버스 카드를 살짝 갖다 대면 삑! 감사합니다. 딱 찍히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기계, 버스 카드 단말기 굉장히 놀라운 기계입니다. 왜냐고요? 옛날에는 사람이 했어요. 옛날에는 동전과 지폐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버스 차장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버스 차장은 버스 뒷문 쪽에 서 계시면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버스 요금을 받거나 자 그리고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방송까지도 직접 목소리로 내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열심히 밀어넣기도 하면서 문도 닫고 탕탕 치면서 오케이 오라이 이렇게 외쳐주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이영자 씨요. 이영자 씨가 신인 시절에 했던 캐릭터가 바로 이 버스 차장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도 있어요. 혹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몰라요. 이번에 내리실 분 없습니까? 안 계시면 오라이! 이런 유행어도 있었죠. 바로 버스 차장. 지금은 사라진 직업 넘버 1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업 넘버 2. 바로 타이피스트입니다. 타이피스트. 타이프가 뭐죠? 글자를 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두 손가락만 이용해서도 굉장히 빨리 보낼 수 있죠. 이거 굉장히 대단한 능력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만 해도 회사에는 글씨를 치기 위한 타이프라이터라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타자만 쳐요. 사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제일 재밌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자 연습 게임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들은 아마 컴퓨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스마트폰도 어렸을 때부터 정했기 때문에 글자를 친다라는 거,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한다라는 거, 키보드라는 거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아주 신기한 물건이었고 키보드를 잘 다룰 수 있는 건 굉장한 전문적인 능력이었던 거죠.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 30년대, 40년대, 50년대 컴퓨터도 없을 때였죠. 이럴 때는 타자기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타자기가 존재하기 전에는 그냥 종이에다 글씨를 썼지. 자, 종이에다 글씨를 쓰는 시대를 지나서 타자기가 나왔습니다. 이 타자기 다루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타자기가 꼬이지 않게 쓰고 또 빨리 쓰고 정확하게 쓰고 왜냐면 한 번 틀리면 고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타이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보통은 여성인분들이 타이피스트로 굉장히 많이 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이피스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사라져버린 직업 넘버 2 타이피스트였습니다. 자,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업 넘버 3 바로 전화 교환원입니다. 전화는 어떻게 걸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저 아저씨. 맞아요. 전화 거는 거 굉장히 쉽죠. 하지만 예전에는 전화 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전에 전화 거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전화기를 잡습니다. 들죠. 그리고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받죠? 친구가 받아요? 아니죠. 전화 교환원이 맨 먼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교환원이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번호를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일단 전화기를 들고 난 다음에 교환원이 받으면 그때부터 010-2497에 하면서 친구 전화번호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서울에서 전화기를 쓰는 사람이 20만 명이 채 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 교환원이 한 80명, 1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일했던 전화 교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거의 1000개 가까이 외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들고 전화 교환원을 통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바로 친구 번호를 찍으면 전화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일들이 그때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 그렇게 없어진 직업 넘버 3 전화 교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직업 넘버 4 바로 변사입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콘텐츠를 만든 거기도 해요. 자, 변사라는 직업 들어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영화가 흑백 영화였다는 거 알고 있죠?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무성 영화라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지금이야 우리가 유튜브 보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영상처럼 사람이 나오고 목소리도 같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오디오 기술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을 찍는 기술은 있는데 오디오를 덮어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재밌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변사였어요. 이 변사의 능력에 따라서 영화가 더 재밌거나 덜 재밌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변사 흉내를 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를 들면 꼬마버스 타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타요랑 간이랑 란이랑 록이랑 넷이서 나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이 넷이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타요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록이 지금 우리 소풍 가는 거 맞지? 아이 맞다니까 정말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보는 타요예요. 근데 변사가 나오는 타요는 어떨까? 그렇게 타요는 로기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었다. 로기, 우리는 지금 소풍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로기가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한다. 몇 번을 물어보는 것이냐고. 요렇게 됐던 겁니다. 이거 은근히 나름의 맛이 있어요. 변사라는 직업 굉장히 재미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엄청 많죠.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업 네 번째 변사였습니다. 자,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업 넘버 5 바로 극장 간판 화가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어딜 가죠? C땡V, 롯땡시네마, 맷땡박스 이런 데 가서 영화를 보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영화를 이런 곳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동네마다 동네 특색을 가진 영화관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영화를 보여줄 건지 딱 한 개만 걸어놓곤 했죠. 많으면 2개. 그래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아주 커다랗게 대문짝만하게 걸어놨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영화 보러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시절에 이렇게 큰 걸 뽑을 수 있는 프린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다란 캔버스 안에 사람이 직접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뽀로로 극장판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프린트를 해서 걸어놓으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뽀로로를 보고 크롱을 보고 루피를 보고 사람이 직접 그림을 그려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간판, 영화 포스터가 극장마다 미묘하게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이 화가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화가분들이 이 간판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극적으로 표현할지에 따라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이 더 있기도 하고 덜 있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 화가분들의 역량에 영화 관람 인원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까 극장 주인들은 실력 있는 화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업, 극장 간판 화가였습니다. 자,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업, 이건 보너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린 직업, 바로 볼링핀 세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있었던 직업인데요. 뭐 직업이라기보다는 뭐 아르바이트 정도? 혹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친구 따라서 볼링장 가본 적 있나요? 볼링장 가면 어때요? 공을 잡고 들었다가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10개가 다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볼링핀이 어떻게 서죠? 맞아요. 기계가 세워줍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1930년대의 볼링장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이 자동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세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겸 볼링장에 직접 갑니다. 그리고 볼링장 뒤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스트라이크 하면은 얼른 뛰어와서 볼링핀을 세우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업 5개 플러스 보너스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있는데 다음엔 없어질 직업도 있지 않을까요? 위기가 가장 높은 직업 첫 번째 바로 드라이버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마도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일지도 몰라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건 지금도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지금도 서울 톨게이트 지나면서 부산 톨게이트 지날 때까지 사람이 손 안 대고 엑셀 안 밟고 브레이크 안 밟고 운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법이 바뀌어주고 상황이 바뀌어준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도 드라이버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있었는데 왠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직업 두 번째 바로 판매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햄버거 먹으러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면 판매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치즈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주문해요? 키오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키오스크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카드만 넣으면 됩니다. 혹은 현찰 받는 키오스크도 있어요. 키오스크가 사람보다 더 좋은 점 너무너무 많아요. 키오스크는 전원만 꼽으면 돌아갑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주문할 땐 너무 복잡해서 조금은 미안해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즈버거를 주시는데요. 패티는 2개, 치즈는 4개를 주시고 베이컨 하나 추가해 주시고 피클은 빼주신 다음에 케찹 대신 머스터드 소스를 넣어주세요. 이런 주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한다고 미안해서. 그런데 이런 키오스크가 발전해 가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햄버거 말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키오스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판매원이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나중엔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 세 번째 바로 번역가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일본 만화, 일본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만화를 보려면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만화가 지금 요즘 좀 더 재밌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나온 무언가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겁을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을 하면 되거든. 아니면 파파고를 하든가.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 나이대에서도 한국어를 일본어로, 일본어를 한국어로, 일본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러시아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게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거 한 번 넘어갈 때마다 대학 4년씩 다녔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너무나 쉽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5년 후, 10년 후에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번역해주는 기계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있지만 나중엔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 세 번째 바로 번역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직업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 장래희망 뭘로 갖고 싶은가요? 맞아요.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져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직업은 그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그런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잘 알았죠? 자,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일 하고 있을지 선생님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직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눈 직업 선생님 강석일이었습니다. 안녕.